안녕하세요. 오늘도 여기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역입니다. 오늘은 뭔가 손이 화려하죠? 썸네일을 보고 오셨다면 알고 계셨겠지만 오늘의 타로 주제는 헤어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까입니다. 전애인 결혼식을 가는 마음으로 네일과 반지도 껴봤는데요. 오늘 타로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드리는 모든 조언은 이걸 보시는 현재를 기준으로 읽어보는 작은 가능성입니다. 가볍게 별자리 운세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4장의 카드를 가져와 봤어요. 왼쪽부터 트루블랙, 힐드윅, 라이트 비전, 파운테인입니다. 이 중 여러분이 마음이 제일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주세요. 4가지의 카드는 같은 카드여도 그림에 따라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마음에 끌리는 것을 선택해주세요. 다 고르셨다면 지금 셔플을 시작해볼까요? 셔플이 모두 끝났습니다. 솔직히 거지 같을 수도 있고 담백하게 끝났을 수도 있는 그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살짝 물어보러 갈까요? 먼저 트루블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루블랙을 고르신 분들이 그 사람과의 그 사랑을 그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트루블랙이 말하는 헤어졌을 무렵의 그 사람은 이별을 아주 만족스럽게 여겼을 확률이 크대요. 10컵은 조화를 의미하거든요. 이 상태가 영원하리라는 이상을 꿈꾸는 카드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나 순간 자체가 전혀 완벽하지 않고 곧 무너질 상황인데도 자신의 감정만큼은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런 걸 하고 있었을 확률이 크다고 해요. 물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완벽한 상황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트루블랙이 말하는 10컵은 마치 추락하는 순간의 사람과 닮아 있어요. 사람이 날기 위해 뛰어내리면 한순간은 날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 끝은 언제나 바닥에 부딪히는 것처럼 이 완벽해 보이는 10개의 컵도 사실은 꽃을 담고 있는 1개의 컵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이가 있고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미 꽃잎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사람은 그 이별을 이 만남의 완성으로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냥 위태로운 상황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은 어쨌든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바보 카드처럼 기대에 잔뜩 부풀었겠죠. 홀가분하고 기분도 좋고 왠지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다녔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늪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이는 지금 이렇게 걷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늪 좀 밟아보면서 어른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아이는 새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눈 위에는 나비가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이의 뒤로 날개도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잘 안 보인다고 했던 것처럼 날개가 엄청 흐려요. 아이는 앞을 못 보고 날다가 늪으로 추락하고 말 거예요. 근데 날개가 있는 것처럼 금방 털고 일어나겠죠? 늪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는 순간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지만 늪은 연꽃이 피어있는 꽃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은 금방 괜찮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그 사람의 연애 사업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황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식스 펜타클이 보이실 거예요. 황금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식스 펜타클이 보이시죠? 황금빛을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까지 잘 보이실 거예요. 그 사람은 늪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누어 주고 있나 봐요. 썸을 한둘이랑 타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굳이 썸이 아니더라도 이미 관심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뭐 지금 하는 일도 꽤 잘 되고 있는 편이고 뭐 연애 사업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 만약에 그 사람을 걱정하고 계셨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인연이 닿을지 물어본 카드에서는 트루블랙이 아주 미묘한 대답을 내놓았는데요. 당신이 노력하면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조가 좀 미묘하죠? 왜냐면 당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렇게 그냥 남남으로 남을 사이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3개의 동전이 쏟아내고 있는 걸 보세요. 하나는 씨앗, 하나는 물, 하나는 흙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 마치 하나의 나무를 키우는 모습 같지 않나요? 식물 하나를 키우는데도 이만한 품이 들어가는데 다시 관계를 키우는데도 어마어마한 품이 들어갈 거예요.
게다가 이미 당신은 그 사람과 맞춘 시간을 거쳐서 연애를 해왔기 때문에 적어도 무척 대면대면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트루블랙은 이미 당신은 당신으로 완벽하다고 해요. 그 사람을 다시 당신의 인생에 들여야 하는 게 맞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라고 하네요. 조언 카드로 나온 3개 카드는 완성을 뜻하거든요. 외로움을 제외하고 익숙함을 제외하고 지금 당신은 당신 혼자만 있어도 괜찮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만 하나요? 이 카드가 만약 사귀는 도중에 나왔다면 박수도 치고 두 사람의 사랑에 반짝반짝 꽃길이 함께한다고 하겠지만 지금 혼자거나 혹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을 당신의 앞에 이런 카드가 나왔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대로 완벽하다는 거거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말이에요. 아마 당신도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람도 쉽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또 똑같은 이유로 이별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도 잘 살고 있고 당신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면 결국 나 혼자 노력해야 다시 닿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대방이 열심히 노력해야만 닿을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한쪽이 다른 쪽의 목까지 열심히 노력해야만 닿는 관계라는 거예요. 선택은 듣는 당신의 몫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의 완벽한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사랑해 주기를 바랄게요. 그럼 두 번째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틸드윅이 말하는 그 사람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틸드윅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지나간 추억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헤어졌을 무렵에 그 사람은 이별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확률이 커요. 약간 당신한테는 와 진짜 개X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무정하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거든요. 약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은 이별의 순간 앞에서 굉장히 이성적이었어요. 감정이라고는 안으로만 내보내고 겉으로는 한없이 이성적이었죠. 킹소드가 그래요. 여기 이렇게 잘 정돈된 흠이 없어 보이는 사무실처럼 그래서 당신의 이별 앞에서 그 사람은 슬픔을 많이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는 그냥 감정을 제외하고 이성적으로 어쩔 수 없다 헤어지자 싶어서 헤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헤어지고 나서야 이게 완벽하다?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마치 각각 다른 것들이 들어있지만 장식장 안에서 조화롭게 배열된 이 탱컵처럼 그 사람은 홀로 있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셈인 거죠. 하지만 장식장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주전자, 컵 이런 것들이어서 언젠가는 이 완벽한 조화가 깨지고 장식장 바깥으로 나와서 사용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느껴지는 이 감정은 언제고 깨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당신과 헤어진 직후에 그 사람은 혼자이기에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꽤 만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느냐? 요즘 그 사람은 굉장히 찰지네요. 스스로에 대한 능력과 자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연애를 다시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눈치인데요. 이 카드는 전차 카드예요. 이게 연애 타로에서 나왔을 경우에는 뭔가 엄청 들이대고 있는 느낌의 카드거든요. 아마 다정하게 썸을 타기보다는 킨십이 함께하는 아무튼 여기저기에 그 사람이 새로 만난 혹은 만날 사람을 보여주고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잘 지낸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다시 인연이 닿을까 물어보자 틸드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연이 닿아봐야 친구는 친구다. 왜냐면 컵은 감정을 상징하는데요. 이 카드에 있는 컵에는 모두 꽃이 피어있고 화분은 바닷바람을 맞고 있어요. 식스컵은 과거의 추억이나 회상을 의미하는데 저 멀리 보이는 바다와 나의 추억이라니 충분히 감상적으로 익히는 카드죠. 하지만 그거 알고 계시나요? 추억은 원래 추억이라서 아름답다는 거. 이러다 가끔 과거에 있었던 추억들을 따라가다 보면 인연이 닿아서 다시 그 사람과 연락이 되거나 만나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랑한 것들은 이미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과거의 사람으로 못을 박은 것에 가까운 카드라서 인연이 닿는다면 잘 해봐야 친구다 이런 거죠. 그래서 틸드윅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혹시 당신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건 아니죠? 보시면 페이지는 미숙함을 나타내고 소드는 합리적인 판단, 즉 이성으로 읽힐 수 있는데 페이지 소드가 나왔거든요.
이 타로를 보시기 전에 연락이 닿았다면 그 사람과의 연락을 경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의 SNS를 보거나 주변 사람에게 그 사람에 관련한 것들을 묻고 난 후에 선택하신 거라면 그 끝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헤어지는 것으로 완벽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아이의 상은 어쩌면 다시 연락 오기를 혹은 다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서 있는 애는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봐도 식스컵이 말한 추억 속에 있는 완벽한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름다움은 그저 아름다움으로 남겨두도록 해요. 자꾸 이성이 무너질 것 같고 그 사람의 정보를 찾아본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별을 처음 마주하는 나의 감정을 잘 추스려서 이별의 애도 기간을 잘 마치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카드, 라이트 비전을 고른 분들에게 라이트 비전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 지금 지쳐있지는 않나요? 헤어졌을 때 그 사람이요, 아마 당신과의 이별이 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만날 줄 알았을지도 모르고요. 뭐 그런 일이 없지는 않잖아요. 약간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갖자 뭐 이러고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근데 사실 뭐 그런 일도 있죠. 그냥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하고 다시 못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 사람만의 착각이었죠. 에이스 완드는 열정을 불태우는 카드예요. 창조력의 시작을 나타내는 만큼 관계나 열정의 시작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 모습은 꼭 꽃으로 된 무덤 같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연애하자는 욕구에만 불이 막 붙어서 정작 당신은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이 연애를 휘두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헤어졌을 때 금방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냥 우리 잠깐 생각하다 보면 금방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헤어진 직후에 그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 술이나 진탕 마시고 소주병에 빨대 좀 꽂고 그랬을 거예요. 이 카드는 매달린 남자예요. 다른 카드들과는 달리 별로 매달려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보통 매달린 남자는 뒤통수에 후광이 있어요. 그래서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매달린 남자는 머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물 밖에 있거든요. 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매달리지도 않고 별만. 피라냐가 물어뜯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별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물속이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몸 안도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물어뜯길 거라는 사실이 굉장히 투명한데도 이 사람은 자기가 물어뜯기든 말든 그냥 별만 바라보고 있어요. 통찰력을 길러서 다가오고 있는 고통을 직시하기는커녕 별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마치 새벽 2시에 자니? 하고 연락 올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구질구질한 거죠. 그래놓고 친구들에게는 야, 내가 걔 잊는다, 더 좋은 사람 만난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사람의 연애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냐, 무척이나 공격적인 연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공격적이냐면 주변에 여기저기에 야, 소개팅 해줄 사람 없냐? 하면서 소개팅 해줄 사람을 구하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강압적이고 힘으로 타자를 다루는 듯한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은 조금은 난폭하게 강압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연애 사업에 힘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사랑은 원래 그렇게 힘으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뭐 열심히 연애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목줄을 너무 쥐고 흔들고 계셔서 딱히 그게 잘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열심히 뭐 후배들에게 소개팅을 요구하며 그렇게 다소 강압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있을 확률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인연이 다시 닿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라이트 비전은 이렇게 말해요. 인연이 닿으면 당신은 다칠 거예요. 이렇게요. 그 사람과 인연이 닿으면 분명히 다친다는 경고의 말입니다. 카드를 한번 볼까요? 카드를 자세히 보시면 5개의 칼이 바닥에 꽂혀있는 것에 시선이 쏠려서 지금 소나기를 잡고 있는 2개의 칼이 칼 손잡이가 아니라 칼날이라는 점을 모르고 있어요. 이건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다는 경고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게 있어서 그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된다 이러면, 혹은 정말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서 연락을 하게 된다 이러면 당신의 손바닥이 다칠 거라는 의미죠. 다칠 걸 감수하면서도 그 사람을 잡고 싶은지는 스스로와 이야기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라이트 비전은 지금 당신이 지쳐있을까봐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포소드 카드는요, 무척이나 지친 카드거든요.
혹은 뭐 죽기 직전의 카드기도 하고요. 3개의 검은 이미 녹이 슬어서 쓰러져 있고요. 겨우 하나 남은 검으로 겨우겨우 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진짜 무척이나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게 소드 카드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소드는 이성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내가 너무 많이 지쳐 있어서 이성적이지 못한 상황은 아닌지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지금은 그냥 연애를 한 템포 쉬고 내 인생을 좀 케어하는 건 어떨지 조언하고 있네요. 그 사람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충분히 생각하시고 깨끗하게 보내줘야 돼요. 좋아하는 감정이 남지 않았고 이제 학을 뗄 만한 감정만 남았어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감정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천천히 이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으로 파운테인을 고르신 분들에게 파운테인이 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파운테인은 이건 그냥 모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하네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 사람이 헤어졌을 당시에는 이성적으로 헤어지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감정을 충분히 느끼기는 하는데 통제를 할 수 있는 킹컵의 사람답게요. 물과 컵은 감정을 나타내는데요. 카드를 보시면 드러나겠지만 이 사람은 아무도 닿지 못할 파도 위에서 다리도 꼬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느긋해 보이잖아요? 등 뒤로는 커다란 파도가 치는데도 이 사람은 느긋해 보여요. 흔들림이 없어 보이는 이 모습처럼 그 사람은 헤어졌을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이성적으로 그래 뭐 이 이별? 괜찮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막상 헤어지고 나서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이게 나인소드 카드거든요. 이 카드를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둡죠. 직관적으로도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당신과 헤어지고 난 이후의 일들이 두렵고 비참한 거예요. 이성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자리를 불안이 채운 거죠. 약간 두 눈이 질린 듯한 표정인데요. 너 아니면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없어 하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은 다음 연애도 잘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찔러올 듯 다가오는 9개의 칼자루가 그 사람을 찌르기는커녕 몸을 감고 부글부글 올라오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못한 칼에 찔릴까봐 두려워하는 이 사람처럼 이런 모습이 앞에 카드와 이어지면 마지막 이별의 모습이 약간 여러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허세 섞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 사람의 연애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좀 걸어다니는 가습기 수준의 촉촉한 그 사람은 더없이 감정적이고 구질구질하고 아무튼 너무나도 더없이 감성적인 그 사람의 연애 사업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을 것 같네요. 새로운 시작보다는 그 감정에 취해 있어서 새벽 2시에 나한테 연락이 오기보다는 그냥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곳에 구구절절하게 혹은 전해드립니다 같은 익명의 어떤 데에다가 구질구질하게 글이나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컵은 감정을 나타내고 킹이 통제를 하고 있는 애라면 퀸은 푹 젖어들고 있는 카드거든요. 마치 물에 잠겨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 카드처럼요. 그러니까 무척이나 우중충하고 나만 생각하고 있는데 연애가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사람과 다시 인연이 닿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파운테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이 너한테 더 좋은 것 같은데 굳이 상황을 바꿔야 돼? 지금 당신은 터널의 끝에 서 있거든요. 손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동전을 쥐고 있고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빛이 당신을 비추고 있어요. 코인은 보통 내가 쥐고 있는 풍요를 뜻해요. 그리고 나이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기사고요. 당신은 지금 긴 터널을 지나서 성숙해진 자신을 쥐고 터널의 앞에 서 있어요. 원한다면 빛을 내는 동전을 쥐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겠죠. 능력은 충분하니까 선택의 자유도 여러분 손에 있어요. 선택은 언제나 듣는 사람들의 몫이지만 안타깝게 비춰질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운테인은 당신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원래 연애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요. 당신은 지금 당신을 위한 발전 속에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완벽한 내 사람이 나타나기는 좀 힘들죠. 지금은 단지 완성으로 향해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카드를 보시면 정육면체를 완성하기까지 이제 하나 남았을 뿐이에요. 손만 내리면 완성할 수 있겠죠. 당신은 힘들게 쌓아왔고 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당신의 손에는 이미 빛나는 동전이 쥐어져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신경 쓰이고 구질구질하게 굴고 자꾸 옆에서 이렇게 가습기처럼 굴어대도, 그래서 그게 터널 같고 걱정이 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한 다음 사랑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모든 리딩이 끝났습니다. 카드의 리딩과는 별개로 모든 이별에는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의 관계나 시작이 어렵지 않다고 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든, 사랑했지만 부질거리던 사람과의 이별이든, 가족보다 더 친했던 친구와의 이별이든, 절연을 하게 된 가족이든, 모든 이별 앞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애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리딩은 여러분께 드리는 작은 조언임을 기억해주세요. 또한 타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사연을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여러분들의 타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새로운 연애의 시작에서의 타로도 괜찮고 고민에 대한 것도 괜찮아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라니까요. 만약 오늘의 리딩을 듣고 다음 리딩도 기대하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부디 행복한 하루를 기대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기대타로였습니다.